현 정부의 집권 2년간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등에서 공개한 2024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서 본 주거정책의 현안과 과제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39%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 17.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문재인 정부 전체 5년간 서울 주택 상승률 3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현 정부 취임 이후 전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 여파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등이 제기능을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만에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상황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수가 4만 2천 세대에 육박하고 총 6조 1천억을 들여서 1인당 주택을 42채씩 구입한 셈입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최근 5년간 주택 구입 상위 1,000명이 주택 4만 1,721건을 구입했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한 매수자는 1,157억으로 주택 793건을 매수했고, 매수금액 상위 20명은 총 1조 1,752억 원을 주택 매수에 사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투기 세력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격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적절한 주택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사용해서 대납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까지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서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금액이 1조 9,1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담한 금액이 전체 비율의 약 67% 수준이며 같은 기간 정부가 납입한 금액은 9,3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3년은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금액이 5,742억 원으로 전체 출연자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은행 마통 사용량이 급증하고 대납까지 하는 상황은 세수 부족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해서 고질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고 있으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국제금융기금 출연자금조차 외환보유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대납은 국회의 예산과 심의 등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가 외환보유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한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총 152조 6천억을 빌렸었으며 해당 금액은 한국은행 마통 누적 대출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3분기 말 정부가 한은에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0조 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무책임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은행이 재정 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를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서민금융 이용자 5만 명의 빚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소액 채무에 대해선 10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총 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으로 정책자금 대출 유예와 이자 지원 연간 7만 3천 명,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과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과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뉴스 등 서민금융 이용자들에게 최장 1년의 상환 유예를 적용하면서 원금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상환에 어려움이 커진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들은 최장 10년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들이 이용하는 햇살론 뉴스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생계비나 물품 구매 등 용도로 연간 1만 명에게 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등에게는 맞춤형 채무 조정을 시행합니다.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의 원금을 감면하며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유예기간 1년 동안 채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전체 채무원금의 100%를 모두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간 약 1,500명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심각해진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나왔습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조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연금 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